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커넥션 툴스터디 2주차 진행을 맡은 데이지 운영진 정은진입니다. 오늘 툴스터디 주제는 웹 스크래핑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처음에 커넥션 툴스터디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주제를 웹 크롤링으로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웹 크롤링을 공부하다 보니까 웹 크롤링이랑 웹 스크래핑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웹 크롤링은 자동화된 봇을 이용해서 웹페이지 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웹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을 수집하길 원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웹 스크래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웹 스크래핑을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우리는 웹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목적에 맞게 수집하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나 SNS 상에 있는 콘텐츠들, 그 다음에 주식시장 데이터, 아니면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데이터 등을 추출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정하고 목적에 맞게 웹 스크래핑을 진행하다 보면은 더욱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웹 스크래핑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단톡방에 스터디 준비 사항들을 공지를 했었었는데요. 크롬 브라우저, 파이썬,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에 파이썬 설치하고, 라이브러리들, 임포트할 라이브러리들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크롬 웹 드라이버까지 준비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약간의 준비로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실습은 조금 따라오기 힘드실 수 있는데 이거 스터디 영상 녹화돼서 데이지 유튜브에 업로드 될 거니까요. 지금 천천히 이해해 보시고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 스크래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중에서 뷰티풀숲이랑 셀레니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웹 스크래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는 웹페이지에 접근해서 웹페이지 정보를 받아오는 라이브러리인데요. 뷰티풀숲을 통해서 웹 스크래핑 할 때 필요해요. 뷰티풀숲은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웹사이트 HTML 구조를 가져와서 스크래핑을 가능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셀레니움은 우리가 따로 설치한 웹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동적 웹페이지를 스크래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해봤을 때는 웹 스크래핑이 하나도 안 어려웠고 되게 재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웹페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HTML의 기본 개념을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HTML은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언어이고요. HTML 파일은 웹페이지의 구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HTML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다들 크롬 브라우저에서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천천히 진행할게요. 여기서 이제 키보드에 있는 F12 개발자 도구를 선택을 하면 이 HTML 이런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코드들이 뜹니다. 얘가 바로 HTML 웹페이지 구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TML의 최상위 태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HTML, EI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게 헤드랑 바디로 HTML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시 PPT로 돌아가서 헤드 태그에는 주로 타이틀이나 키워드처럼 HTML 문서를 설명하는 주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고요. 바디 태그에는 문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HTML 파일에는 아까 본 것처럼 엄청 많은 태그들이 존재하는데요. 각 태그들이 콘텐츠를 감싸서 콘텐츠의 성격과 의미를 정의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예시에서 태그는 바로 A 태그입니다. 이 앞에 있는 A 태그 옆에는 속성이 있고요. 이 예시에서는 href가 속성명이고 이 옆에 있는 URL이 href의 속성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괄호를 사용해서 열리는 태그가 있었으면 슬래시하고 닫힘 태그를 붙여줘서 이 태그가 끝났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열린 태그가 있으면 닫히는 태그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컨텐츠는 커넥션, 이 글씨라고 할 수 있겠고, 속성값에 있는 이 URL이 이 커넥션이라는 컨텐츠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HTML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정말로 실습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습 3가지를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뷰티풀숲으로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 리스트가 있는 사이트를 스크래핑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구글 무비 사이트를 스크래핑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차근차근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실습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습을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 진짜 시작해볼게요.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열어주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다 열려 있으면 이제 폴더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편하게 바탕화면에 한번 폴더 얘를 생성을 해볼게요. 이름을 Python Workspace 띄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들어가서 이 폴더를 열어줘야 돼요. 그럼 바탕화면에 파이썬 워크스페이스 얘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웰컴 페이지가 떠있고 그냥 닫아주시면 되고 이 파이썬 워크스페이스 UI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실습할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오늘 1등한 프로그램의 정보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랭크1 프로그램 하고 여기 뒤에 확장된 이름으로 py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혹시 다들 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오늘 생성한 거에서 파일 생성해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파일은 일단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오늘 웹 스크래핑을 진행할 사이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바로 플릭스 페트롤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에는 다양한 저희 팀 제가 프로젝트 2팀 팀장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팀 주제가 OTT 서비스인데 OTT 서비스 관련해서 웹 스크래핑 할 수 있는 활동 사이트를 찾아보다가 이 사이트를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로 실습을 진행하면 뭔가 기초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에 플릭스 페트롤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을 하면 여기 바로 위에 뜨는 예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넷플릭스만 볼 거니까 넷플릭스를 눌러주시고 여기서는 다양한 국가랑 다양한 기간별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은 사우스 코리아로 국가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투데이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이렇게 있죠. 여기는 지금 무비 탑10, 그 다음에 이거는 TV쇼 탑10인 것 같아요. 오늘의 1등 프로그램 먼저 확인해보면 호스피탈 플레이리스트, 슬기로운 의사생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쵸. 이 프로그램의 1위 세부 정보를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쳐볼게요. 실습 1. 오늘의 프로그램 세부 정보. 인풋해줄 라이브러리는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풀숲을 이용할 거니까 뷰티풀숲은 bs4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애라서 from bs4 거기서 뷰티풀숲을 임포트해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얘네 두 개가 임포트가 잘 될 거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뭐 아무런 에러 코드가 안 뜨면 잘 설치된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그럼 이제 웹 스크래핑을 하려면 우리가 이 사이트 정보를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사이트 접근 한번 해볼게요. URL이라는 변수에 이 링크를 담아줄게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등호 표시로 이 변수에 URL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따옴표로 문자열이라고 감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예요. 여기서 ge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URL 정보를 담아주면 매개 변수를 주게 되면 이 사이트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얘 이름을 응답 객체 생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폰드를 줄여서 res 이 변수에 담아줄게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트 접근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봐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프린트를 해줄게요. 응답 코드를 출력을 해볼 건데 이 우리가 생성해줬던 응답 객체 스테이터스 코드의 상태를 출력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출력을 했을 때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 수치가 200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응답 코드가 200이라고 잘 나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천천히 해보실게요. 그리고 이 스테이터스 코드 얘 말고도 하나 더 정상적으로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또 res의 raise for status라는 그러니까 상태를 보여준다? 뭐 이런 식의 코드예요. 얘는 이렇게 수치를 보여주지는 않고 그냥 접근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에러를 발생시키면서 중단을 시킵니다. 보통은 얘로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에러 코드가 나오면은 이 웹 스크래핑을 시작합니다. 이 문구가 안 나오겠죠? 얘를 지워보고 이 메소드를 붙여준 다음에 웹 스크래핑을 시작합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지 확인해 봅시다. 웹 스크래핑을 시작합니다. 아주 잘 접근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스크래핑 시작해 봅시다. 그러려면 뷰티풀 숲 객체를 생성을 해야겠죠. 뷰티풀 숲이라는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메소드를 입력을 해주고 그러니까 뷰티풀 숲은 파싱 그러니까 구문 분석을 해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HTML 이 파일이 다 하나하나의 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문을 분석을 해준다, 그걸 파싱해준다라고 하는데 이 구문이니까 res의 텍스트를 분석을 할 거다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파싱할 수 있는 객체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LXML 파서를 사용해서 파싱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객체 생성했으니까 변수 수프라는 변수에 담아주고 이제 기본적인 거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 부분이 제일 제가 보기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다음은 쉽습니다. 일단 이제 플렉스 배틀 사이트의 HTML 구조들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추출하고 싶은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먼저 우리는 뭘 추출해 줄 거냐면 봅시다. 여기에 이 타이틀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좀 찾기가 어려운데 약간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확인해 보려면 지금 우리가
이 사이트에 제대로 접근했는지 확인하려면 사이트의 타이틀 정보를 알아야 하잖아요. 사이트 정보를 출력해 줄 수 있는 간단한 코드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출력했다라고 알려주고 수프 객체를 불러와서 타이틀이라는 태그에 텍스트를 가져온다 라는 뜻으로 site.getText 메소드를 한번 런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호스피털 플레이리스트랑 필릭스 페트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웹페이지 전체에 있어서 타이틀 정보는 이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왜냐면 여기서 봤을 때는 필릭스 페트롤이 되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타이틀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타이틀 객체가 문서에 꼭 반드시 있으니까요. 타이틀 태그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력해 줄 거는 사이트로 가서 이거를 출력을 해주고 싶어요. 이 영화의 제목이죠. 이 영화의 제목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여기 이 마우스 버튼 보이세요? 얘를 눌러서 보면은 이 하나하나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이 오른쪽 화면에 변동되면서 뜹니다. 우리가 만약에 호스피탈 플레이리스트 얘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파랗게 떴네요. 얘는 지금 H1이라는 클래스, 태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 H1의 태그 텍스트를 추출을 하면 우리가 이 호스피탈 플레이리스트 얘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수프 객체를 통해 발견되는 H1 태그의 요소를 출력해볼게요. 여기서 이 요소는 프로그램 제목이죠. 프린트 해줄게요. H1 태그의 텍스트는 뭐냐면 아까 타이틀 태그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번엔 H1 태그 get text. 그러니까 만약에 H1에서 끝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한 줄을 전부 다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제목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호스피탈 플레이리스트 얘가 텍스트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get text로 해주면 이 호스피탈 플레이리스트라는 문자열만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웹페이지 구조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하나하나씩 꺼내는 방법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목만 추출하는 건 좀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이 줄거리랑 그 다음에 스타일링 얘는 아마 출연자이고 디렉티드 그러니까 디렉터 감독이겠죠? 얘네 정보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긴 어디에 있나 한번 보면은 div라는 태그 안에 그리고 div라는 태그가 되게 많죠 지금. 그래서 이 div라는 태그만을 줬을 때 얘가 이걸 찾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까지 추가적으로 줘야 됩니다. 클래스는 카드-바디이고 그쵸. 이 태그 정보를 이용해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그명이랑 클래스 네임 정보를 통해서 프로그램 줄거리 출력해 볼게요. 스프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 HTML 구조 전체에서 찾아라. 그래서 find 메소드가 있고요. 아까 태그 이름은 div였고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어떻게 주냐면 이 여기 안에 있는 클래스랑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속성값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속성이 attribute죠. 그래서 거기에 약자로 attrs 이렇게 주고 어떤 거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클래스의 이름이 카드 바디다. 얘를 찾아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냅두면 안 되고 변수에 담아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서머리를 프린트하면 아마 이 줄거리가 나올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줄거리는 서머리 우리가 했던 이 변수에 getText를 해야겠죠 또. 왜냐면 살펴보면은요. 네, 우리는 이
문자열을 추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getText를 붙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실 수 있도록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되게 공백이 길죠? 안 예뻐요. 그래서 공백을 없애주도록 다듬는 거, 스트립이라는 메소드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럼 이 공백이 없어질 거예요. 그쵸? 잘 나왔습니다. Everyday is extraordinary. 이렇게 줄거리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던 출연자들 및 감독 정보 추출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되는 게 HTML 구조 안에 있는 패런트 차일드, 그러니까 부모-자식 관계랑 그 다음에 쌍둥이 관계를 알아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상위 태그는 부모 태그라고 할 수 있고요. 하위 태그는 자식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지금 이 한 줄, 이 안에 밑에 또 세부 사항이 들어가 있죠. 왼쪽 화면을 보면 이렇게 큰 네모 박스에서 작은 네모 박스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태그의 부모 태그는 이 윗줄에 있는 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얘는 이 부모 태그의 자식 태그가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 줄거리가 있죠. 그 div 카드 바디에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네, 여기 밑에 있는 이 출연가랑 감독 정보도 지금 보면 div 카드 바디 똑같죠?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거의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쌍둥이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클래스 이름 찾고 태그명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지 않고 이 서머리에 쌍둥이를 찾아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쟤네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서머리에 find 얘 다음 쌍둥이 찾아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 되게 많이 있죠. find next sibling도 있고 그다음에 siblings 그러니까 쌍둥이들 여러 쌍둥이들을 데려와라. 그다음에 find parents 모든 상위 태그들 그다음에 그냥 상위 태그 하나 그다음에 next가 아니라 previous 있어요. 이전 쌍둥이, 다음 쌍둥이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HTML 구조 구조 속에 있는 관계를 통해서 애들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링 해가지고 근데 뭔가 더 부가적인 정보를 주면 아까 했던 것처럼 쌍둥이인데 그러니까 div 태그는 똑같다는 점에서 쌍둥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카드 바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애를 찾아라 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네를 그냥 해주면 되고 또 people 왜냐면 출연자랑 감독 다 사람이니까 여기 이 변수에 담아볼게요. 그리고 이 people을 출력해볼게요. get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텍스트 그다음에 공백 같은 거 있을까봐 혹시 스트립으로 제거를 해주고 출력을 하면 조금 키워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여기 줄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스테링 여기 있죠? 이 스테링 이거랑 그 다음에 조정석, 김대명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렉티드 바이 신원호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이 추출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HTML의 간단한 구조, 관계를 알아보셨고요. 그리고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실습 해볼게요. 다음 실습에서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네, 여기 있는 이 탑10 무비 목록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네를 그냥 출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CSV 파일로 저장해서 엑셀에서 얘를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칼럼 이름은 순위, 그 다음에 순위 변동사항,
그다음에 영화 제목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칼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죠, 지금? 똑같지 않네요. 이게 제가 어제 한 거라서 좀 다른데 아마 우리는 이 목록을 추출하게 될 거예요. 폴더 이름은 뭐로 할까요? 탑10 in movie .py 붙여줘야 됩니다. 파일에서. 네. 실습 두 번째는 오늘의 국내 넷플릭스 인기 탑10 영화 리스트 추출해서 CSV 파일로 저장하기. 네. 왜냐면 우리가 이걸 그냥 이 터미널에서 하기보다는 CSV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걸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임포트 해볼게요. 리퀘스트랑 아까 했던 뷰티풀 숲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CSV 파일로 저장할 거기 때문에 CSV 라이브러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런 해봤을 때 문제가 없어요. 잘 설치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랑은 조금 URL이 다르죠. 그래서 사이트 접근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지금 사이트 접근하고 접근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건 똑같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근데 URL이 아까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이 URL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잘 됐는지 볼까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CSV 파일 만들 거니까 영화 리스트를 담을 CSV 파일을 생성해 볼게요. CSV 파일 생성하려면 일단 이름 정해줘야겠죠. 파일 네임은 오늘의 넷플릭스 파일 이름은 공백보다는 언더바가 낫기 때문에 영화 CSV까지 파일 확장량도 적어주고요. 파일 작성하는 건 오픈 구문 오픈 메소드 이용하면 되는데요. 오픈이라는 메소드 안에 인자로 파일 이름 그다음에 이거를 읽어올 건지 쓸 건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write w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한글이 깨지면 안 되니까 인코딩 이 인코딩을 따로 안 지정해주면은 엑셀 파일 열었을 때 한글이 엄청 깨져요. 그래서 utf-8 다시 sig 얘로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정해줘야 되는 게 제가 만들다 보니까 new line이라는 걸 지정을 안 해주면 얘를 한번 입력하고 여기 공백이 생긴 다음에 여기에 2등이 들어가고 여기 공백이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new line을 그냥 공백 없이 그냥 바로 다음 줄에 입력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f라는 변수에 담고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CSV 라이브러리 안에 CSV 파일을 작성할 수 있는 객체가 있어요. 걔를 라이터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CSV에 라이터 객체를 어떤 파일을 쓸 건지 이 F 파일에 쓰라고 입력을 해주면 CSV 파일 생성은 끝입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채워야겠죠.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순위, 이거 n 말고 순위라고 합시다. 순위, 그 다음에 순위 변동, 영화 제목 이렇게 세 개를 넣을게요. 근데 얘네가 여기서는 칼럼이지만 이 하나하나 칸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write row라는 메소드가 필요해요. 얘네가 칼럼이지만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열 칼럼 생성해 볼게요. 생성은 이걸로 한다고 했죠. 이것도 간단합니다. 칼럼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하려 했던 게 순위, 순위 변동, 영화 제목 이렇게 했죠. 순위 공백으로 구별해 봅시다. 순위 변동 근데 공백으로
구분한다 했을 때 여기 띄어쓰기가 생기면은 순위는 아니고 또 순위는 아니고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붙여줘야 돼요. 영어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네를 뭐로 나누냐면 스플릿 맥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순위 따로 순위 변동 따로 영어 제목 따로 이렇게 열에 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터 객체에다가 라이트 로우 이 칼럼 애들을 작성을 해주면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순위 변동 영어 제목 칼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 됐고요. 본격적인 뷰티풀 숲 객체 생성에서 웹 스크래핑 진행해 볼게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예, 객체 생성합시다. RES에다가 얘를 담아주었고 LXML 파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찾아봐야겠죠. 뭘 찾아보냐면 우리가 스크래핑 할 내용이 HTML상에 어디에 있는지.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그 표들을 우리가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걔네들은 보통 이렇게 하나하나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전체 테이블이 되게 안 되나? 그럼 여기서 상위를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테이블 태그가 있습니다. 이 태그가 이 전체적인 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표 하나를 이렇게 CSV 파일에 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테이블 태그를 찾으시면 편리합니다. 이 테이블 태그의 클래스 이름은 카드 다시 테이블인 것 같고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위 이름은 우리가 하나하나 그 목록을 추출할 거니까 더 아래로 내려가서 tbody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tr이 있어요. 이 tbody 안에 10개의 tr 태그가 있죠. 이 10개를 다 찾아오고 싶다. 이거는 한 줄 코드면 끝납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무비 리스트라는 데다가 담아줄 거예요. 수프한테 찾으라고 명령해볼게요. 제일 상위에 있던 태그가 테이블이었죠. 그 전체 표. 얘의 클래스 이름이 뭐였냐면 카드 테이블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tbody가 있었죠. 여기서 또 파인드, 또 찾아. tbody를 찾아. 명령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또 아래로 내려가서 find all 모든 애들을 찾아. 어떤 모든 애들? tr 태그인 모든 애들을 찾아서 이 무비 리스트에 담아 라고 명령을 해주면 이렇게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얘를 출력을 해볼까요? 아마 지금은 조금 마구잡이로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이고 런 해볼게요. 지금은 그냥 정말 이 태그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 suicide squad랑 해피 데스데이 이런 텍스트를 추출하고 싶은 건데 코드가 다 이렇게 정신없이 돼 있죠. 이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저희는 뭘 해줘야 되냐면 또 반복문으로 텍스트만 추출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10개 하나하나 다 추출하려면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또 구문을 사용해서 이 무비 변수는 무비 리스트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살펴볼 거란 뜻이에요. 무비에서 찾아라. 여기 보면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tr 태그를 살펴볼게요. 보면은 얘도 여러 개의 td 태그로 이루어져 있어요. td가 하나는 순위, 하나는 순위 변동, 하나는 제목이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모든 td 태그를 찾아라.
얘네를 얘네가 그쵸. 변수명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냥 로스라고 해볼게요. 이 하나하나의 열들 내용이니까 한번 로스로 해보고 임의로. 그다음에 한 번 더 포문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중 포문으로 하면 정신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람다 함수로 한 줄에 해볼게요. row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얘의 텍스트를 가져올 거예요. 스트립 다듬어서 공백 없이. 얘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데이터가 되겠죠. 이거 반복을 해줍니다. row 얼마만큼? 이 rows만큼. 그러면은 이 1위 태그 안에 이렇게 3개가 들어가고 2위 영어 안에 3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수행이 될 거예요. 얘를 데이터 변수에 담아주고 그리고 이제 라이터의 write row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써주면 CSV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성되기보다는 여기 터미널에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프린트 데이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여기 옆에 이 CSV 파일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파일 탐색기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우리가 파이썬 워크스페이스 바탕화면에 저장했었죠. 보면은 얘가 딱 떠있는데 얘를 한번 확인해볼게요.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오늘 순위랑 완전 똑같네요. 잘 들어갔고 터미널에 우리가 출력한 것도 아주 잘 출력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실습은 여기서 이제 끝나고요. 이번 실습에서는 CSV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클래스랑 하위 태그 애들 확인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실습 해볼게요. 오늘 마지막 실습은 이제 셀레니움인데요. 셀레니움을 통해서는 조금 다른 사이트를 한번 스크래핑 해보려고 해요. 구글 무비 사이트인데 얘는 여기 구글에 구글 무비라고 검색하고 이걸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홈 화면 말고 이 인기 차트 화면을 눌러서 이 인기 영화들 제목을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개발자 도구 미리 열어주고 이걸 할 거니까 이걸 한번 미리 복사를 해놓읍시다. URL을 그리고 파일을 새로 생성을 하면 구글 무비 사이트를 할 거니까 셀레니움으로 파일 생성할게요. 세 번째 실습은 셀레니움으로 구글 무비 동적 페이지 스크래핑해서 인기 영화 제목 모두 추출하기. 동적 페이지가 뭐냐면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이 될 거예요. 셀레니움을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저희 크롬 웹드라이버 다운 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크롬 웹드라이버를 여기로 옮겨주셔야 돼요. 이 파이썬 워크스페이스 안에. 저는 아마 얘가 다른 페이지에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이 크롬 드라이버 이 exe 파일 있잖아요. 얘를 여기로 옮겨줄게요. 똑같은 워크스페이스 안에. 그럼 여기에 이렇게 크롬 드라이버 exe 얘가 리스트에 뜨거든요. 그렇게 떠야 합니다. 그래야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수월해져요. 제 구글 무비 사이트를 확인을 해보려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그냥 이 멈춰있는 이 화면 안에 이 리스트를 추출을 해주는 거였죠. 그리고 그냥 여기 있는 요소들, 이 제목, 줄거리 이런 거를 다 추출을 해줬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전체 리스트를 추출을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영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밑에 내리면 더 있겠죠. 잘 보세요. 내리면 아이고 말고 잘 보세요. 내리면 로딩했다가 새로운 목록이 뜹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멈춰있는 페이지가 아니라 로딩을 했다가 새로운 콘텐츠가 뜨고 계속 화면에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걸 동적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동적 페이지는 셀레니움을 통해서 스크래핑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셀레니움을 한번 인풋해 줄게요. 셀레니움 안에 있는 웹드라이버를 인풋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뷰티풀숲을 해주는 이유는 셀레니움은 이 페이지를 다 로드해주고 뭔가 약간 동적 페이지를 페이지를 다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화면이 이 화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동작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하나 추출하지 않고 그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크롤을 내려야 돼요. 스크롤 내리고 기다리고 내리고 기다리고 내리고 기다리고 해서 맨 끝까지 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 페이지가 다 로드가 되면 그때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제목들을 추출을 해오면 됩니다. 그런 걸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뷰티풀 숲하고 아까 제가 스크롤 내리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죠. 기다리려면 그 웹 드라이버한테 대기해라 이런 명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타임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풋 해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셀레니움에서 크롬 웹 드라이버 열어볼게요. 셀레니움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브라우저라는 변수에 넣어줄게요. 웹 드라이버 크롬을 넣어주면 런 해볼게요. 네, 창이 하나 떠요. 여기 아래 상태바 보면 이게 크롬이죠. 크롬 웹 드라이버예요, 얘가. 얘는 우리가 아까 띄웠던 이 크롬 브라우저랑 다른 애예요. 얘는 우리가 입력했던 코드를 수행해주는 드라이버거든요. 여기에 저는 시스템 부착된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터미널에 뜨는데 저는 이거를 딱히 해결하지 않아도 잘 수행이 되고 있었어가지고 만약에 이 뜨고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놔둬도 잘 알아서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면은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창이 되게 작죠? 그러면은 잘려서 보이기도 하고 안 예쁜데 얘를 이렇게 딱 뜰 때 크게 뜨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브라우저 생성을 해줬죠. 웹드라이버 객체에다가 맥시마이즈 윈도우 얘가 창 최대화 해주는 메소드거든요. 신기하게 딱 뜨고 딱 최대화 된 상태로 뜹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이동을 한번 해보라고 명령을 줄게요. 그러니까 아까는 되게 빈 화면이 떴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할래 했던 구글 무비 사이트가 딱 뜨도록 만들어 볼게요. URL에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게 큰일 날 뻔. 이 URL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고 아까는 뷰티풀숲 아니 리퀘스트에다 get을 줬는데 이번에는 그 웹드라이버에다가 get 명령을 줄게요. 이러면은 이제 얘가 뜹니다. 그쵸?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스크롤 내리고 기다렸다가 계속 스크롤 내리고 하는 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스크롤을 전부 다 내려서 이 전체 페이지를 로딩되도록 만들 거예요. 이제 우리가 while 반복문을 작성할 건데 얘 루틴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스크롤을 현재 위치에 있는 페이지에
높이만큼 내려서 현재 페이지의 가장 아래까지 스크롤을 합니다. 그러면은 로딩 그 문구가 뜨겠죠? 그래서 페이지 로딩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페이지가 지금 어느 높이에 도달해 있는지를 갱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도달한 페이지 높이를 갱신, 업데이트 하면서 스크롤을 반복해서 내리고 웹페이지의 최하단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료 조건 설정해줘야겠죠. 이 반복문이 언제 종료되냐면 갱신한 페이지 높이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다면 스크롤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로드했다. 그럼 이제 페이지 업데이트 상태 업데이트를 종료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while 반복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true로 해서 그냥 조건 도달할 때까지 그냥 계속 반복하게 해볼게요. 먼저 스크롤을 현재 페이지에서 가장 아래로 내리는 방법이 뭐냐면 브라우저 이 웹드라이버 객체에다가 execute script라는 메소드가 필요해요. 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웹을 다루는 건 보통 자바스크립트잖아요. 그 자바스크립트의 코드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명령을 주면 얘가 잘 합니다. 이거 다 이해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빼뜨린 게 하나 있는데 갱신을 해주려면 일단 변수가 2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를 private 이전 높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갱신을 해주기 위해서 current hate라고 얘네 2개를 지정을 해볼게요. private hate에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브라우저 execute script 주고 그러니까 그 문서라 그랬잖아요. 웹페이지는 이 문서에 바디 부분에 있는 스크롤 높이를 알려줘 라고 return 바디 스크롤 여기서 이거 철저히 주의하셔야 돼요. 스크롤 헤이트 할 때 h가 대문자여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문서의 최대 높이 값을 반환해서 이 prev height 이 변수 안에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스크롤을 가장 아래로 내리는 이거는 지금 리턴에서 받아줬잖아요. 얘는 이제 스크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윈도우를 스크롤 해. 이것도 t를 대문자로 스크롤 to t 대문자로 해주셔야 되고 0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아까 했던 이렇게 주시면 얘가 어떤 동작을 하냐면 가장 현재 페이지에서 가장 아래로 내리게 됩니다. 철저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렸으면 2초 동안 대기를 하게 만들어 봅시다. 로딩되는 걸 기다려야겠죠. 대기를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면은 얘가 로딩이 안 됐는데도 그냥 페이지를 계속 스크롤 내리는 걸 수행을 하다 보면은 전체 페이지 로드가 안 됐는데 그냥 작동을 멈춰버릴 때가 있어서 슬립 대기 2초 동안 2초의 대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urrent height 있죠. 여기다가 갱신을 해줘야 돼요. 아까 만들었던 이 현재 높이를 forever height가 아니라 current height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면서 계속 갱신을 하게 되면은 current height 높이가 계속 바뀌면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current height가 forever height랑 같아죠. 그러니까
더 그 높이가 높아질 수 없고 더 이상 갱신이 안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스크롤 내릴 수 없다는 거고, 페이지 전체 로딩 완료된 거겠죠? 그럼 이때는 브레이크, 이 완료문을 브레이크, 반복문을 브레이크 해줄게요. 그리고 이 prev hate에 current hate 대입을 해주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prev hate가 여기 있고 current hate가 여기 있으면은 current hate 값을 계속 바꿔주면서 prev hate에 그걸 저장하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겠죠. 반복문은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해줄게요. 스크롤 완료. 만약에 스크롤이 다 됐으면 이제 셀레니움 역할을 다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잘 되는지. 자, 로드 됐고 내렸어요. 로딩 기다리고 또 내리고 로딩 기다리고 네, 끝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셀레니움은 이렇게 동적 페이지를 해주는 역할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수행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셀레니움은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뷰티풀숲 뷰티풀숲을 통해서 영화 제목 추출해 볼게요. 그러면 또 이제 코드를 살펴봐야겠네요. HTML 코드를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 누른 다음에 이 영화 각각의 패널을 한번 찾아볼게요. 얘네가 어느 이름이지? 이거 이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패널 전체 있잖아요. 이거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더 하단으로 내려가면 이 패널 자체가 떠요. 제가 이걸 해봤을 때 그냥 이 div에다가 이 클래스명을 입력을 하면 이 아래에 있는 패널 중에 이 클래스명을 안 가지고 있는 애도 있어서 약간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하위로 내려가서 더 하위로 내려가서 네. 이 HTML 코드를 이용하니까 전체가 다 로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찾아줄 거예요. div에다가 클래스 이름은 이거래요. 복사해주고 모비스 일단 영화 패널 찾기요. 모비스라는 변수에 담아줄게요. 수프 find 모두 찾아 find all div 태그명에다가 아까 속성값으로는 클래스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고 클래스 속성값은 이거였죠. vpfmgd 제가 엄청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수프 뷰티풀숲 객체를 생성을 안 해줬죠. 이러면 안 됩니다. 뷰티풀숲 객체를 생성을 해줘.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뷰티풀숲 객체를 지금 생성해 볼게요. 아까는 어떻게 해줬냐면 이 리스폰드에 있는 텍스트를 구문 분석하겠다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리스폰드를 따로 생성 안 해줬죠. 그래서 좀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요. 브라우저 우리가 이용했던 이 셀레니움 얘 거를 가져와야 돼요. 페이지 소스를 가져오면 됩니다. 얘를 LXML로 분석하면 됩니다. 뷰티풀숲 객체 생성했고요. 수프한테 이걸 찾아라 라고 알려주고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모비스에 렌이 랭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목을 다 보기에는 좀 너무 길 것 같고 몇 개를 가져왔는지 제대로 가져왔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실행이 되고 실행되는 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셀레니움을 통해서 이 작업을 먼저 수행한 다음에 이제 뷰티풀숲이 가져오겠죠. 네. 스크롤 완료라는 게 떴고 그 다음에 200개의 영화 인기 리스트 제목이 다 정보가 담겼대요. 200개 맞는 것 같아요. 인기 영화 개수는 200개 모두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영화 정보 중에 영화 제목을 추출해야겠죠.
그럼 이번엔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 해볼게요. 이번엔 for 반복문이 필요한데 아까 사이트를 보면 영화 제목은 어떤 태그 안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은 div 태그 안에 클래스 이름이 이거인 거 안에 지금 제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네, 다른 것도 똑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 클래스 이름을 입력을 해서 영화 제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좀 약간 좀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더 어려워지는 건 그냥 약간 응용하는 정도라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비스 안에 있는 애들을 다 탐색을 해서 타이틀이라는 변수 안에 영화 제목을 담아줄게요. 찾아라. div 태그 안에 클래스 이름은 이거고 얘 이 중에 텍스트를 가져와라. 그 타이틀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영화 제목들이 다 떠야겠죠. 근데 이거 하려면 또 셀레니움이 또 움직여야 되는데 어떡해요. 이제 로딩이 끝났고 제목이 너무 잘 지금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1위가 그 블랙 위도우였는데 블랙 위도우부터 카이오트 플레이스 마지막에 알리타까지 너무 잘 출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큰 그 실습들은 다 끝났고요.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쵸. 뭔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1시간이 조금 오버되면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헤드레스 크롬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거 크롬 화면이 계속 떴잖아요. 지금 제가 몇 개 창을 닫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200개 컨텐츠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스크롤 내리고 페이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버튼 누르고 뭐 뷰티풀스 이용해서 추출하고 뭐 이러면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헤드리스 크롬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코드 몇 줄 추가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다가 크롬 창이 뜨지 않고 메모리 상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그냥 실행을 합니다. 이거는 처음에다가 이거 웹드라이버 크롬을 열기 전에 몇 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옵션, 셋, 웹드라이버, 크롬, 헤드리스를 트루를 바꿔주면 헤드리스 크롬이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다가 뭔가 더 추가적인 걸 주자면 헤드리스 크롬이 어느 정도 크기에서 실행이 될 건지 근데 제 창 크기가 지금 이거거든요. 1920 곱하기 1080 이거예요. 이 창 사이즈에 맞게 헤드리스 크롬 사이즈를 열어서 창 실행을 진행을 해봐라라고 말을 해줄게요. 윈도우 사이즈는 1920 곱하기 1080으로 해주고 add 아규먼트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한 줄 더 추가해주면 되고 옵션스에다가 우리가 이거 설정했던 크롬 옵션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얘가 실행을 하면은 우리 눈은 안 보이거든요. 그냥 결과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됐는지 약간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스크린샷 찍는 것까지 하고 이제 진짜 끝낼게요. 여기서 다 도달이 됐고 스크린샷을 해봐라. 브라우저 get screenshot as file. 그래서 파일로 저장해라. 파일 이름은 구글 movie.png로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서 자기가 한 실행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프린트 타이틀을 했기 때문에 터미널에도 이 이름이 떴고,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이 사진이 떴죠. 사진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됐는데 이걸 확인해 보면 얘가 이 알리타 여기 페이지 끝까지 도달했다. 도달하고 나서 스크린샷을 딱 찍어서 다 완료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롬 창을 번거롭게 여러 번 열고 닫고 할 필요 없이 헤드 크롬으로 뭔가 좀 더 간편하게 깔끔하게 셀레니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정말 끝이 났고요. 그리고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 커넥션에서 웹 스크래핑 툴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한 이유는 프로젝트에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으신 팀들은 이제 웹 스크래핑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각 프로젝트에서 어떤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주제에 맞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딥페이크가 주제인 1팀은 뭔가 딥페이크 관련 통계나 뉴스 데이터들을 스크래핑할 수 있을 것 같고, 플랫폼 노동이 주제인 3팀은 노동 플랫폼 사이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나 관련 많은 통계들을 보기 쉽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 4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주식 트렌드, 금융 관련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스크래핑할 수 있고, 환경을 주제로 하는 5팀 같은 경우에는 환경 관련 뉴스나 다큐 콘텐츠, 통계 같은 것들, 웹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제랑 관련된 콘텐츠들은 다 스크래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 스크래핑을 다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웹 스크래핑이 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될 점도 많은데, 일단 무분별한 웹 스크롤링이나 스크래핑은 대상 서버에 부하를 주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계정이나 IP를 차단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스크래핑을 통해서 이미지나 텍스트를 얻어서 이걸 무단으로 활용하면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준수하면서, 그리고 뭔가 스크래핑을 해도 되는 범위를 잘 따져가면서 신중하게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스크래핑을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에 나도 코딩 웹 스크래핑 강의를 수강해 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이런 강의인데요. 아이고, 이게 광고가 뜨는 거예요. 이게 무료 강의예요. 근데 이게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다뤘던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웹 스크래핑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 강의에서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부분들만 골라서 오늘 강의를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셀레니움으로 했던 구글 무비 스크래핑은 여기 이 영상에 있는 실습을 조금 활용을 했어요. 길이가 엄청 5시간짜리로 엄청 길긴 긴데 그만큼 얻어갈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영상 잘 들으면 웹 스크래핑은 그냥 마스터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툴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